자, 페이지 74페이지고요. 물질의 전기적 성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물질의 전기적 성질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물질을 전기적 성질에 따라서 우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도체. 두 번째, 부도체. 근데 요새는 부도체라는 표현보다는 절연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책에 나오니까 둘 다 같이 알아두세요. 그 다음, 그 사이에 있는 애들, 반도체라는 거죠. 됐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근데 요 세 가지 중에서 일반적으로 니네가 잘 알고 있는 건 이거야. 얘 전기 잘 통해. 얘 전기 잘 안 통해. 고체 상태일 때 얘 잘 통하고 안 통한다. 잘 알거든? 얘가 문제야. 이 반도체는 전기가 아예 안 통한다라고 착각들 하시는데요. 전기가 통할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 도체하고 반도체를 니네 이 정도 기호는 알고 있지? 건전지다. 긴 거 플러스, 짧은 거 마이너스다. 되니? 자, 요렇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에 이런 식으로 연결해 놓고, 이렇게 연결해 놓고, 그 다음 여기에다가 도체, 여기다가 반도체를 걸어놨어. 그럼 무조건 여기에만 전기가 통하고 여기 안 통해. 이거 맞아요. 그런데 요 자리에다가 얘는 반도체다. 여기다가 절연체를 놓잖아. 그럼 여기가 통해요. 알겠니? 그래서 반도체가 아예 안 통한다라고 착각들 하지 마세요. 경우에 따라 통하긴 통하는데 도체보다는 좀 덜 통하고, 그 다음 부도체보다는 잘 통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 그러면 도체가 왜 전기를 잘 통하느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간단해. 바로 이 원자 핵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전자들. 이걸 뭐라고 불러? 자유전자라고 해요. 이 자유전자가 굉장히 많아서 그래. 일반적인 원자들 같은 경우는요. 원자 핵이 있고요. 여기 원자 핵이 있고요. 원자핵에 가까운 녀석들은 안쪽 껍질에 있겠지. 여기에 전자가 막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데 전자가 있어. 그런데 외부에서 에너지를 받은 전자들이 에너지를 받으면 요 자리 있겠니? 원자핵에서 벗어나려고 하겠니? 원자핵에서 벗어나려고 그래. 알겠어? 그럼 원자핵에서 벗어나서 이 원자핵에서부터 거리가 무진장 멀어져. 그럼 무진장 멀어지면 얘는 이 녀석의 영향을 더 이상 받지 않고 자유롭게 막 움직일 수 있어. 이런 전자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자유전자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 자유전자. 알겠니? 바로 이 자유전자가 얘가 많아서 그래. 얘네들은 없기 때문에. 조심해. 얘네들 다 전자 있어요. 전자는 있는데 원자에게 속박되어 있는 전자들이 많아서 그래. 그런 애들은 자유전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알겠니? 자, 그래서 그 얘기가 지금부터 나옵니다. 볼게요. 원자의 구조. 양전하의 성질을 갖고 있는 원자에게 음전하의 성질을 갖고 있는 전자가 속박되어 있다. 속박되어 있다는 얘기는 구속을 받는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디 못 돌아다닌다라는 얘기야. 이때 이 속박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사이에 전기력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이 뭐뭐 때문에 전기적 인력 때문에 그래요. 요거 때문에. 그러면 궁금한 게 있는데 얘들아 이거 봐봐. 플러스 겁나 무겁지? 이거 마이너스 겁나 가벼워요. 그럼 무거운 거 가벼운 거 중에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잡아당기지. 땅땅.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얘는 가만히 있고 얘가 빵 부딪혀야지. 빵 부딪히면 어떤 일이 벌어져? 원자가 없어집니다. 실제 그런 일이 벌어져 안 벌어져? 안 벌어져.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면 타노스가 되는 거죠. 원자가 사라지면 물질도 사라지는 거니까. 불가능해.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 전자가 개빠르게 돌아. 이거 마치 뭐하고 똑같아? 이게 지구, 인공위성. 인공위성 지구 주변에 이렇게 중력받아서 돌리. 그치? 근데 왜 안 떨어져? 겁나 개빠르게 돌아서. 얘도 마찬가지야. 알겠니? 전자가 빠르게 원자 핵 주변을 원운동하기 때문에 전기력이 존재해도 부딪힌다 안 부딪힌다? 안 부딪힙니다. 그 다음 이 전자들은요. 특정 궤도만 겁나 돌지. 그렇게 돌아도 에너지는 잃어버리지 않는다. 에너지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알겠니? 그거 알아두셔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거 여기 있는 전자들이 외부에서 에너지를 받아. 그럼 원자핵에서 멀어져. 원자핵에서 멀어지면 이제 어떻게 돼? 원자핵의 영향을 받지 않아. 그때부터 무슨 전자라고 한다? 자유전자. 이때 이 자유전자가 많은 게 이 새끼야. 도체야.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볼게. 자, 도체와 부도체에서의 전자의 이동이라고 돼 있어. 자, 여기 봐봐. 속박된 전자들이 많죠. 맞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아무리 외부에서 전압을 걸어줘도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왜? 자유전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원자에게 속박되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가 거의 없어.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다. 자유전자가 없어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야. 그럼 선생님 궁금한 거 있는데요. 뭔데? 여기에 한 100만 볼트 정도 걸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움직여요. 근데 미쳤냐? 여기다 100만 볼트 그 아까운 에너지 왜 여기다 쓰냐? 내가 쓰지. 맞아? 그래서 자리라고 쓰는 거야.
근데 얘네들은요. 원자에게 속박되어 있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 이걸 뭐라고 한다겠어? 자유전자라고 했지. 자유전자가 많아. 많아. 그래서 전류가 잘 흘러. 됐어? 근데 이미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웠어.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서 우리가 뭘 만들어? 도체가 일반적으로 금속이거든? 이걸 가지고서 전선 같은 거 만들지. 근데 전선을 똑같은 재질로 만들어도 모양, 즉 크기가 아니라 단면적하고 길이에 따라 저항이 또 틀려져요. 그렇지? 그런 것도 배웠었던 거 기억날 거야. 그거는 학교 선생님이 따로 얘기하지 않는 한 생략. 알겠지? 중학교 2학년 과정이야. 자, 그다음 물질의 전기적 성질 밑으로 내려간다. 원자에게 속박되어 있지 않고 물질 내를 자유롭게 이동하는 전자를 뭐라고 한다? 자유전자라고 한다. 용어 알아두시고요. 이 자유전자는 원자에게서부터 거리가 거의 무한대야. 그냥 무한대라고 하세요. 거의 무한대입니다. 그냥 무한대까지 떨어져 있다. 겁나 멀다. 그러니까 전기력이 존재할 수가 없다. 됐지?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 미줄처 자유전자의 이동에 따른 전기적 성질에 따라 도체, 부도체, 반도체로 구분하는 거죠. 자, 도체, 자유전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아주 잘 흐르는 녀석, 이게 도체고, 이런 녀석들을 우리가 뭐라고 해? 구리, 알루미늄, 철, 금속입니다. 뭐라고? 금속. 그런데 얘들아, 비금속인데도 도체 취급받는 녀석이 있습니다. 누굴까? 탄소. 누구? 탄소로 되어 있는 애들. 누굴까? 흑연. 그래서 니들 이 흑연도 일종의 도체 취급받으세요. 알겠니? 흑연도 들어가. 까먹지 마. 그 다음 부도체입니다. 자유전자가 없어. 완벽하게 거의 없어.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 애들. 그래서 고무, 유리, 플라스틱 이런 애들을 우리가 절연체라고 하는 거고. 자, 그 다음 반도체입니다. 얘하고 중간 정도야. 그래서 애매해. 어떨 때는 전기가 통하고 어떨 때는 전기가 통하지 않고. 근데 이런 녀석들은 외워줘야 돼. 어떤 놈들이냐? 규소 저마늄이거든. 규소 저마늄이거든. 이때 이 규소 저마늄 이거 어떤 녀석이야? 14족입니다. 써놔. 14족. 그 다음 이런 애들 우리가 뭐라고 해? 순수 반도체 또는 고유 반도체라고 해. 자연계에 존재하는 반도체. 저거 외워야 돼. 그 다음 이런 애들은 대부분 금속입니다. 뭐라고? 대부분 뭐라고? 금속. almost 금속이야.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고체의 전기 전도성이라고 돼 있어. 자, 이따에 전기 전도성을 나타내는 물리량을 전기 전도도라고 하거든. 이때 이 전기 전도도가 크다, 작다, 좋다, 나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원래는요 전기 전도도가 크다, 작다 이렇게 표현한 게 맞아. 좋다, 나쁘다는 표현은 안 좋아. 근데 우리 그냥 같이 써요. 알겠니? 자, 이때 전기 전도도를 우리는 이렇게 쓴단다. 이게 조금 어려운데 물리에서 나오는 거야. 이렇게 쓰고 시그마라고 읽어. 뭐라고 읽어? 시그마. 그 다음 이 전기 전도도 시그마는요. 얘는 조심해라. 얘는 고유한 특성이에요. 상수값이라는 얘기야. 알겠어? 그래서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라고 씁니다. 종류에 따라 다름. 그럼 종류가 바뀌면 전기 전도도가 달라져. 됐죠? 그럼 종류가 같아? 길이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다 똑같아.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요. 전기 전도가 큰 애들 우리가 도체라고 하는 거고, 전기 전도가 작은 애들 부도체라고 하는 거고, 중간인 애들을 우리가 반도체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구분할 수 있지? 그 다음 여기 있는 석영이 있지, 석영? 이 가무각극 장석영에서 SiO2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 여기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조심할 거. 흑연하고 다이아몬드는 완벽하게 틀려요. 다이아몬드는 전기가 안 통해. 근데 흑연은 잘 통해. 흑연이 뭐야? 연필심. 알겠니? 이건 착각하지 마. 잘 조심하시고. 자, 이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건 바로 누구냐?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전기 전도성을 조절할 수 있는 물질을 만들 수 있어. 바로 누구냐? 바로 반도체입니다. 자, 전기적 성질을 이용한 반도체라고 되어 있어요. 일반적인 순수 반도체는요. 전기 전도성이 도체보다는 낮습니다. 근데 이 순수 반도체에다가 다른 불순물을 섞어. 이런 걸 도핑이라고 한단다. 그럼 도핑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 전기 전도성이 좋아져. 알겠니? 그럼 전기 전도성이 좋아지면 그걸 가지고 내가 각종 최첨단 물질들을 만들 수 있어. 알겠니? 그래서 이때부터 나오는 게 불순물 반도체고, 불순물 반도체 중에서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가 있고, 그걸 두 개를 섞은 걸 우리가 다이오드라고 하고, 알겠니? 그 다음 두 개가 아니라 세 개를 섞은 걸 우리가 트랜지스터라고 하고,
이 세 개 섞은 트랜지스터들을 막 모인 게 IC 칩이야. 그런 걸 이용해서 나중에 또 뭘 만들어? 컴퓨터 CPU를 만드는 거야. 알겠냐? 됐어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볼게. 순수 반도체입니다.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순수한 반도체. 몇 종 얘기하는 거야? 14종 얘기하는 거야. 몇 종? 14종. 써놔. 14종. 그럼 이 14종 원소들은요, 자연계에 존재할 때 어떻게 존재하느냐? 지들끼리 공유결합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잘 봐. 여기 SI가 있어. 요 SI. SI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어. 그치? 여기 점들이 뭐야? 자신에 해당되는 최외곽 전자들을 점으로 표시한 거야. 루이스 전자점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또 옆댕구리에 있는 또 SI는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겠지. 또 윗댕구리에 있는 SI도 요 SI도 역시 하나, 둘, 셋, 네 개를 내놓겠지. 또 왼쪽에 있는 녀석도 요 녀석도 하나, 둘, 셋, 네 개. 마지막 하나 더 합시다. 색깔. 여기 있는 SI도 역시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전부 봐봐. 이거 봐봐. 요 가운데 있는 녀석이 전부 전자니? 아니지. 하나 내놓고 하나 받고, 하나 내놓고 하나 받고, 하나 내놓고 하나 받고, 하나 내놓고 하나 받고. 이거 전부 무슨 결합이야? 공유 결합한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이웃한 원자들 사이에 밑줄 쳐 전자를 공유하는 공유 결합을 합니다. 이때 이 공유 결합을 할 때 서로 결합할 때 몇 개씩 결합해? 사방으로 다 결합해요. 그래서 이웃한 4개의 원자와 공유 결합하고 있어. 그러면 현재 여기 빈틈이 있냐 없냐? 없고 여기 있는 전자들은 전부 너랑 나랑 공유 전자쌍이기 때문에 얘네들은요 절대 이동하지 않아. 알겠어? 절대 이동하지 않아. 이건 그러면 전기 전도성이 큰 거야 작은 거야? 작은 편에 속한 거지. 도체보다는. 그치? 그런데 여기다 이제 무슨 짓거리 할 거야? 여기에다가 불순물을 섞어버려. 그럼 불순물 섞은 그림은요 여기다 직접 할 겁니다. 밑에 그림은 그려져 있어. 자, 지금 잘 봐. 요 빈자리에다가 다른 녀석 섞는 거야. 섞었는데 여기 있는 녀석이 X라고 할게. X. 그러면 SI가 사라졌으니까 하나, 둘, 셋, 네 개의 전자가 사라진 거야. 사라졌는데 이 X가 봤더니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여기 하나를 메꾸고 요 한 자리는 빈자리야. 뭐 섞은 거야? 뭐 섞은 거야? 원자가 전자가 세 개인 녀석을 섞은 거지. 그치? 이 원자가 전자가 세 개인 녀석을 섞으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쓰겠지. 이건 쓰지 마. 14족에다가 13족 섞은 거지. 맞아요? 13족 섞으면 이 녀석은 옥텟 규칙 만족해요? 못해요? 못해요. 옥텟 규칙을 만족을 못한다라는 얘기는 빈자리 요 하나 때문에 아우 개 짜증난다는 얘기야. 맞아? 되니? 그래서 요것 때문에 빈자리 하나가 생기는데 이 빈자리가 무슨 빈자리냐? 전자를 꼬시는 구멍이다라고 해서 양공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양공. 다시 한번 뭐라고? 양공. 자, 지금부터 이제 이거 설명할게요. 요 빈자리가 하나 생겼지. 빈자리가 생겼기 때문에 얼마나 이 가운데 있는 X 원자는 짜증나겠냐. 안정해줘야 되는데 안정해줄 수 없지. 그래서 요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주변에 있던 전자가 이쪽으로 가. 그럼 여기를 채워버렸어. 그럼 여기에 또 뭐가 생겨? 빈자리. 그럼 빈자리 생기면 또 다른 녀석이 여기를 채워. 여기를 또 채워버렸지? 그럼 여기 또 뭐가 생겨? 빈자리. 요 빈자리를 또 다른 녀석이 또 채워버려. 맞아? 그럼 잘 봐. 전자가 이동한 거야 안 한 거야? 맞지. 전기 통하겠어 안 통하겠어? 통하는 거 맞지? 그치? 그럴 때 잘 들어. 원래 원칙적으로 뭐가 이동하는 거야? 전자가 이동하는 거지. 전자가 여기 채웠고 여기 채웠고 여기 채웠잖아. 근데 이걸 우리는 이렇게 봐도 되지 않냐? 여기 있던 양공이 이쪽으로 갔고 여기 있던 양공이 이쪽으로 갔고 여기 있던 양공이 결국 이쪽으로 간 거지. 맞아? 맞아? 이때 전자를 꼬시는 구멍이다. 그 꼬시는 구멍이 플러스니까 전자가 이동했겠지? 플러스 구멍 양공. 됐어? 그럼 바로 이 양공이 뭐에 해당되는 거야? 전하 나르게 역할을 합니다. 전기를 날아다니는 녀석이 누구야? 양공인 녀석. 이런 반도체를 우리는 뭐라고 해? P형 반도체라고 불러. 자, 조심할 거. P형 반도체는요 포지티브의 약자거든. 포지티브가 영어로 뭐라고 하냐? 긍정적이냐. 좀 이따가 N형 반도체 하나 나오거든. 네거티브입니다. 부정적인 반도체니까 좋은 놈 나쁜 놈 장난하냐? 여기서 포지티브는요 플러스 2라는 뜻이고 네거티브는 마이너스 2라는 뜻이야. 그러면 전하 나르게가 얘는 플러스고 N형은 뭐란 얘기야? 마이너스란 얘기예요. 또 여기서 착각할 거. 그러면 선생님 P형 반도체는 전체적으로 플러스입니까? 아니 중성이야. 이거 중성이에요. 전체적으로 중성이야. 전체적으로 전체 중성인데 그 안에서 전기를 날아다니는 녀석이 플러스다. 그래서 P형이야.
그 다음 여기 있는 X 봐봐. 전자 받았지. 그럼 여기 있는 녀석은 뭐가 되겠니? X 마이너스가 되겠지. 하나 받았으니까. 당연하죠? 자, 이번에는 스르륵. 이번에는 여기에 Y라는 녀석을 집어넣을 거야. 뭘 집어넣는다? Y. 그럼 Y를 집어넣으면 SI가 사라지니까 전자 4쌍, 4개 사라지겠죠? 그 다음 여기에 이제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 5개야. 전자 하나가 남아돌지. 그러면 얘는 14족 플러스 15족을 섞었다는 얘기잖아. 전자 5개니까. 맞아요? 그러면 요거는 전자가 하나가 남아돌지.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도 하나가 남아들어. 그럼 요 남아있는 전자는요, 요 Y의 영향을 받겠냐 안 받겠냐? 안 받지. 그치?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유롭게 막 돌아다녀. 이게 자유전자 역할을 하면서.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뭐라고 해? 자유전자가 전화 나르게 역할을 하는데, 아까 얘기했죠. 전자는 전기적으로 마이너스 T잖아. 그럼 마이너스가 전화 나르게 역할을 한다. 그럼 이걸 뭐라고 해? N형 반도체라고 하는 거고. 됐어? N형 반도체. 이때 이 N형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뭐에 해당돼? 제로. 중성. 그 다음 여기 있는 Y는 요 전자를 잃었기 때문에 나중에 플러스가 돼요. 양유. 맞죠? 됐니? 자, 그럼 이제 궁금한 거. 얘들아, 니들이 알고 있는 녀석 중에서 13족, 15족 알아야 돼. 요 새끼는 누굴 섞으면 돼? B하고 AL. 얘는 누구 시키면 섞으면 돼? N하고 P. 이런 애들 섞으면 돼. 알겠니? 됐어? 원래는 이런 거 말고 붕소, 알루미늄, 인듐, 갈륨, 그 다음 NP, 그 다음 AS, 비소 이런 애들도 있어. 다 해야 돼. 다 외워야 되는 거야. 근데 원소 주기율표에 있는 애들만 써준 겁니다. 알겠니?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불순물 섞으니까 전부 전화 나르게가 생겨버려가지고 아까 순수 반도체일 때보다 무슨 일이 벌어져? 공통적으로 전기, 전도성이 좋아집니다. 됐어? 이런 애들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야? 바로 불순물 반도체라고 하는 거야. 이해됐니? 자, 그 다음 이거는 학교에서 할까 안 할까 모르기 때문에 살짝 빈 공간을 둔 거거든. 얘들아 조심해라. 여기에도 자유전자 있다. 여기에도 양공이 있다. 됐어? 그런데 누가 더 많을까? 얘가 훨씬 많아. 얘 누가 많아? 얘가 훨씬 많아. 넘사벽으로 많아. 그래서 니들 이렇게 쓰면 사실 틀린 거야. P형 반도체에는 양공만 있다. 틀린 거야. 자유전자도 있어. 근데 P형 반도체는 양공이 주된 주요 전화 나르기다. 이건 맞는 거야. 알겠어? 알겠니? 이게 원래 원칙적인 내용이야. 이거 사실 물리 내용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 애들 배우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니들 과정에 이게 없었는데 올해부터 내려온 거야. 올해부터. 자, 그러면 설명 다 끝났으니까 밑에 한번 볼게요. 불순물 반도체입니다. 순수 반도체에 약간의 불순물을 섞어서, 그치? 밑줄 쳐. 불순물을 섞어서. 불순물을 섞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해? 도핑이라고 합니다. 도핑. 약 바른 거 아니야. 뭔가 섞은 거야. 그치? 그 다음 밑줄 칠 거 전기 전도성을 증가시켰다. 전기 전도성을 증가시켰다. 그래서 불순물 첨가로 남는 전자가 남아. 남는 전자가 남아. 이게 N형 반도체야. 양공이 생겨. 이게 P형 반도체야. 그 다음 이걸 쉽게 외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야? 야, 남는다라고 있잖아. 영어로 써봐라. 남는 따 이렇게 쓰지. N으로 시작하네? 그러니까 N형 반도체지. 미안합니다. 창피하니까 빨리 줄게. 됐지? 자, 그러면 밑에 있는 꼭 나눈 자료 한번 볼게.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라고 돼 있어. 됐죠? P형 반도체는요. 써나 14 플러스 13이야. N형 반도체 14 플러스 15야. 됐죠? 그러면 얘는 분명히 무슨 일이 벌어져? 양공이 생겨. 요게 뭐에 해당돼? 주된 전화 나르게. 그 다음 여기는 뭐가 생겨? 전자가 하나 남아. 이게 바로 자유전자. 그때 포인트. 얘하고 얘는요. 아까 뭐라 그랬어? 요 양공은 요 자리를 메꾸려고 요렇게 전자가 메꿔. 그럼 양공이 여기로 가 있지. 전자 이동 방향의 반대야. 까먹지 마. 알겠어? 전자 이동 방향의 반대야. 그래서 주로 양공이 전하를 이동시킨다. 주로란 말이 왜 들어가는지 알겠지? 그치? 그럼 여기다 양공 써. 자유전자의 반대. 아니 그냥 자유전자라고 하지 말고 전자 이동 반대라고 쓸게. 전자 이동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전자가 오른쪽으로 이동해? 그럼 양공은 왼쪽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양공은 전류 방향하고 동일하네? 그치? 양공은 전류 방향. 알겠어? 그래서 가로 열고 전류 방향. 됐지? 자, 그 다음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는 둘 다 뭐라겠어? 중성이에요. 뭐라고? 중성. 그럼 얘는 나중에 여기 IN 같은 경우는 나중에 요 빈자리에 전자가 들어올 테니까 나중에 뭐가 돼?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럼 여기 있는 AS, 그치? 안티모니 같은 녀석은 여기 있는 전자가 날아갈 때겠지? 그럼 플러스가 되겠지.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뭐다? 중성이다. 왜? 생각해봐라. 여기 있던 애가 마이너스고 여기 양곡이 여기 있다고 쳐봐. 이쪽까지 갔다고. 얘는 플러스고 마이너스가 합하면 0 맞잖아. 됐어? 그럼 여기는 플러스가 됐으면 여기 있는 전자가 이쪽으로 갔어. 얘하고 전체 합해봐. 0 맞잖아. 됐지? 까먹지 마. 자, 그럼 반도체 소자라고 돼 있어. 소자. 지금부터 한번 볼게. 전자 부품 우리가 소자라고 불러요. 또 여기서 보니까 즈나 소자가 그 소자 아니다. 자, 반도체 소자. 반도체의 전기적 성질을 이용하기 위해 만든 전자 부품을 우리가 반도체 소자라고 하는 거고, 기능을 보면은요. 전류 제어, 신호 증폭, 스위치, 데이터 저장 등 전기적 신호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했어. 이런 애들이 아까 얘기했던 거 다이오드, PN 반도체를 2개 붙인 거, 그 다음 트랜지스터, 이런 것들 등등등이 있는 거야. 그 다음 다이오드 중에서 니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다이오드가 있어요. 뭘까요? 발광 다이오드, LED죠. 또 광 다이오드, 태양 전지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됐죠? 넘겨. 자, 이제부터는 이제 암기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뭐라고? 암기야. 외워야 돼. 외워야 돼. 그나마 쉬운 건 뭐야? 외워야 된다는 게 쉬운 거고요. 원리 따지는 것보다 낫겠지. 원리 따지면 복잡하다. 원리 따지면 복잡해. 자, 지금부터는 외우는 것들입니다. 자,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암기예요. 자, 다이오드입니다. 자, 학교에 따라서 요 다이오드를 만약에 선생님이 조금 더 알려줬다 싶으면 그때 나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알려줍니다. 왜냐면 다이오드는요, PN하고 P형, N형을 붙여. 그럼 그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거든. 알겠어? 그 현상들이 좀 복잡해. 그걸 알려줄 거야. 응? 그걸 알려줄 거야. 예전에 한번 방학 동안에 본 수업할 때는 한 번 알려줬는데 다 까먹겠지 뭐. 됐지?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볼게요. 다이오드. 이 다이오드는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 1대1로 결합한 애들을 우리가 다이오드라고 하고, 얘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정류작용을 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럼 정류작용이 뭐냐? 여기 있어. 교류를 직류로 바꿔준대. 교류를 직류로 바꿔준다. 야, 교류는 이런 걸 교류라고 하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바뀌는 거. 됐어? 그럼 직류는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이렇게 일정한 거. 이런 거야. 됐어? 너희들 집구석에 있는 돼지 콧구멍 있죠? 콘센트? 어디가 플러스고 어디가 마이너스냐, 동구나. 둘 다가 아니라 교류니까 몰라요가 정답이야. 그래서 돼지 콧구멍 중에 얘가 플러스면 얘가 마이너스고 마이너스는 플러스,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요 앞에 뭐라고 써 있어? AC라고 하는 거죠. AC 뭐야? 난 몰라. 그 뜻이야. 됐어? 됐니? 그래서 여기다 딱 꽂으면 모든 가전제품들은요, 저거 못 느낍니다. 저렇게 들어가면 작동을 안 해. 그래서 그 내부에 다이오드가 있어. 모든 가전제품들은 뿔뿔뿔뿔뿔뿔뿔뿔 들어와서 마마마마 나가는 거 좋아해. 알겠니? 그래서 요거를 바꿔주는 장치가 바로 뭐예요? 다이오드야. 됐어? 그러면 어떻게 바꾸느냐? 자, 들어온 게 이거지. 이거잖아. 이거. 그치? 저거를 이렇게, 이건 쓰지 마. 들어오는 게 입력값이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출력값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로 갈게. 마이너스를 플러스 바꿔줘. 어떻게?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러면 결국 뭐만 나와? 플러스만 나오지. 선생님, 그러면 궁금한 거 있는데 뭔데? 여기 있잖아. 여기 점. 그치? 저거는 전기가 안 흐르는 거지. 그치? 그러면 켜졌다 꺼졌다 하면 이거 어떻게 돼요? 고장 나잖아요. 그래서 전기가 흐르지 않을 때 전기를 저장해 놔서 꺼지지 않게 하는 장치가 미리 있어. 축전기라고 해서. 그래서 니네 회로 기판 같은 거
컴퓨터 메인보드 같은 거 보잖아. 이렇게 생긴 거 있어. 본 적 있냐? 이렇게 뭐 이렇게 달아가지고 본 적 있어? 이게 축전기라고 해서 캐패시터라고 불러. 알겠니? 이 안에 보면은요 종이가 있어. 종이를 둘둘 말아서 두 장이 들어가 있어.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 전기가 공급될 때 그 안에 저장돼 놓고 전기가 끊어져. 그럼 여기 있는 거 빼서 쓰는 거야. 그러면 여기 영 안 돼. 사람들 개 똑똑하지 않냐? 그치? 개 똑똑해요. 자, 그 다음 트랜지스터입니다. 트랜지스터는 이렇게 되는 거야. 얘는 PN 이렇게 쓰거든. 얘는 어떻게 쓰냐? PNP 또는 NPN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알겠어? 그 다음 저거 나중에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 이런 식으로 외운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결합한 소자고 이거 외워야 됩니다. 증폭작용, 뻥튀기, 스위칭작용. 그치? 이거 외워야 돼. 증폭작용 뭐냐? 마이크 생각하시면 돼. 동동 하면 이거 증폭이야. 신호의 세기를 크게 하는 거. 그 다음 스위칭 작용은 뭐냐? 스위칭 작용은요 정보가 하나 들어가 통과 안 해. 2개 통과 안 해. 3개 통과 안 해. 내가 원하는 조건 하에서만 통과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뭐의 시작이냐? 연산의 시작이야. 연산의 시작. 연산은 뭐야? 어떤 특정 조건 하에서만 전기가 통하게 만들어. 전기가 통하면 그때부터 다시 또 모아서 또 전기 통화 만들어. 이게 계속 작용되면 내가 원하는 만큼의 연산 작용을 할 수 있어. 알겠냐? 자, 그다음 발광 다이오드 일명 뭐야? LED죠. Light Emission Diode입니다. 그래서 이 발광 다이오드도 다이오드 일종이에요. 알겠니? 얘는요 전기가 흐를 때 빛을 방출한다라고 돼 있고 가로 열고 써. 전기 에너지가 스르륵 빛 에너지로 바뀌어. 이때 이 빛 에너지로 바뀔 때 첨가하는 원소에 따라 방출하는 빛이 다르거든. 이때 빛은 크게 3가지가 있어. RGB. 이게 발광 다이오드의 기본 색깔이야. 요 3가지가 모두 켜져 있으면 흰색으로 보이고 모두 꺼져 있으면 검정색. 이거 꺼져 있고 얘네 둘만 켜져 있으면 청록색으로 보입니다. 이런 식이야. 얘 꺼져 있고 얘네 둘만 켜져 있으면 우리는 무슨 색으로 보여? 노란색으로 보여요. 알겠니? 이게 텔레비전에 딱딱 들어갔는데 R보단 G가 G보단 B가 에너지가 더 많아요. 됐죠? 참고적으로 여기서 가장 늦게 발견된 LED가 청색불 LED야. 이게 1992년도에 개발됐어. 일본인에 의해서 나카무라 어쩌고 노벨 물리학상 받았어. 그런 다음에 저걸 가지고서 지금 우리가 TV에 쓰는 거죠. 선생님 2000년대 초반에 2000년 초반에 그때 LCD TV, LED 아니라 LCD야. LCD TV라고 있었거든. 32인치짜리 얼마였을 것 같아? 얼마였을 것 같아? 32인치짜리 LCD. 그럼 내가 기억하지도 않지. 얼마였을 것 같아? 요새 TV 겁나 싸요. TV 겁나 쌉니다. TV 저기 뒤에 있는 거 저거 55인치짜리거든. 뒤에 있는 거 저거 100만 원도 안 해. 근데 그 당시에 32인치짜리야. 그리고 저건 LED고 그건 LCD고. LCD는 이렇게 보면 보이는데 누워서 보면 안 보여요. 옆에서 봐도 안 보이고. 요새 그런 TV가 어디 있어? 맞아? 1,500만 원이었어. 그리고 웃긴 거 뭐야? 그 우리나라 것도 아니야. 일본 거였어. 그때 샤프였나? 도시바였나? 소니였나? 하여튼 그 정도 하나요. 지금은 선생님이 말한 브랜드들 알아 몰라? 모르죠? 왜? 우리나라 게 짱이거든. 샘숭, LG 짱이잖아. 그치? 되니?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요. 지금 현재 저 발광 다이오드 쓴다 안 쓴다? 안 써. 우리는 뭐 써? OLED 쓰죠. 맞잖아. 유기 발광 다이오드 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 자, 유기 발광 다이오드입니다. 전류를 때 빛을 내는 유기화합물 필름으로 만들었어. 이거는 포인트가 뭐야? 얇고 가벼워서 잘 휘어져.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TV 방송국에 나와가지고 놀래 자빠졌잖아. TV 사이즈가 옆에 뭐야? 4mm. 4cm 아니야? 4mm야. 놀랬잖아. 그러니까 뭐가 나와? 롤러블 TV가 나오죠. 단추 딱 누르면 띡 해가지고 이 말려있던 게 슉 올라오는 거야. 쓰고 그치? 깜놀하죠. 나도 깜놀할 거야. 그런 거 집에 있으면 진짜 좋은데. 그리고 LG 특정 광고 얘기하면 안 돼. NG에서 특이한 것도 만들었더구만. 우리 외국 그 SF 영화 보면 뭐 이런 거 있잖아. 집에 들어오면 이제 유리가 있어. 유리에서 평상시 때는 상관없는데 뭐 예를 들어서 시리야 뭐 이렇게 하면 혹시 시리야 빅스비
반응 안 하네. 아무튼 이렇게 하면은 딱 얘가 일어나가지고 홀로그램이 딱 나와가지고 오늘의 날씨 뭐고 뉴스 뭐고 투명인데 그 사이에 정보 탁탁탁 나오는 거 있지. 그거 만들었더라고. 나 영화 속에서만 나오는 그건 줄 알았더니 만들어가지고 상용화 시키려고. 그리고 LG에서 별 희한한 것 많이 만들었어. 가정용 뭐 그 채소 재배기, 맥주 생성기, 와인 셀러, 와인 저장고, 뭐 맥주 만드는 거. LG에서 만들었어. 특정 광고 얘기하면 안 되지. 몇백만 원이야. 근데 그거 사가지고 만들어 오는 사람도 있어. 수제 맥주. 왜 너 맥주 좋아하냐? 벌써부터? 일찍 죽어 새끼야. 젊었을 때 먹지 마. 알겠어? 자, 그다음 IC 집적 회로입니다. 이거 뭐라고? IC 집적 회로. 이건 집적 회로 우리가 IC라고 하는 거야. IC 외울 게 또 생겼네. 그지? 자, 다양한 반도체를 하나의 기판으로 만든 거고 데이터를 처리, 저장하는 디지털 기기에 이용한대. 그치? 보통 CPU에 많이 씁니다. 뭐에 쓴다고? CPU. 자, 이제 밑에 보시면 반도체 소재의 작용이라고 돼 있어. 자, 제일 먼저 보자. 자, 다이오드의 정류작용이라고 해서 아까 얘기한 거죠? 이건 뭐야? 뿔마가 왔다 갔다 교류. 뭐라고? 교류. 자, 지금 들어갈 때는 여기를 플러스 여기를 마이너스로 한다면 교류가 들어갔습니다. AC. 근데 출력 신호 보니까 뭐만 나왔어? 플러스만 나왔지? 그치? 그럼 이건 뭐가 되겠어? DC가 되는 거야. 그럼 선생님 궁금한 거 있는데 실제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안 해. 꺼진다니까? 그치? 그래서 요 아래에 있는 걸 실제적으로는요 요렇게 바꿔줍니다. 요렇게 메꿔줘. 실제는. 그러려면 여기에 다이오드를 4개를 달면 돼. 다이오드를 4개를 달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 이거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웁니다. 책에 있으니까 그냥 여기까지만 알려줄게. 그럼 트랜지스터의 증폭작용이라 해서 증폭은 뭐야? 신호 뻥튀기. 됐어? 그럼 잘 봐. 신호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신호가 커졌죠. 그치? 신호의 세기가 커진 거야. 보이지?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해? 증폭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됐죠? 자, 그럼 밑에 반도체의 다양한 전기적 성질을 활용하는 예가 나옵니다. 이것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외우시는 거야. 보통 이 반도체를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 태양전지인데요. 얘는 위에 있는 발광 다이오드하고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얘는 뭐라고 써야 돼? 광다이오드야. 뭐라고? 광다이오드. 이때 이 광다이오드에서 광자 앞에는요. 받을 숫자를 써서 수광다이오드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수광다이오드다. 뭐라고? 수광다이오드. 자, 그러면 이 수광다이오드는 뭐를 하는 거냐? 써줄게.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꿔주는 거야. 이게 태양전지판이야. 태양광 발전. 그럼 이걸 이용하면 또 뭐를 할 수 있어? 센서를 쓸 수 있어. 광센서. 우리 자동문 같은 거 우리 앞에 딱 가면 문 열리지. 누가 열어주는 거야? 아니죠. 거기 난쟁이들이 저 새끼 인간 새끼 온다. 열어줘. 이거야? 아니야. 우리 몸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이 나와. 그 빛이 뭐야? 적외선. 그거를 광다이오드가 감지해서 뭐 하는 거야? 전기로 바꿔서 열어라 참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니? 자, 그다음 영상 표시 장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해? 누가 영상 표시 장치라고 하냐? 모니터지. 모니터 얘기하는 거 모니터. 알겠니? 이때는 뭘 쓴다 요 안에? LED 쓰거나 OLED. 가난하면 요새는 LED고 부자면 OLED죠. 옛날에는 LED면 부의 상징이었는데. 됐습니까? 그럼 터치스크린 손가락으로 움직임에 따른 전류 변화를 감지해 전기 신호로 변환한다라고 했고 혹시 중학교 때 기억나나? 정전기 유도 현상이 이거야. 알겠니? 옛날하고 지금하고 틀려. 옛날에는 접촉식. 그래서 은행 가면 어디 ATM기, 그치? 요 손톱으로 콕콕콕 눌러야지만 작동하는 거 알지? 그 옛날식이고요. 요새는 손톱이야, 여기야. 여기지 그냥 이렇게 돼야지. 대면 되는 거지. 맞잖아. 됐니? 자, 그럼 적외선 센서다라고 했어. 적외선 눈에 안 보이는 빛이에요. 적외선을 감지하여 전기 신호를 변환한다. 이게 바로 센서. 아까 광 센서. 됐지? 이게 무슨 센서라고? 이거 쓸게. 광 센서. 아니면 얘들아, 반도체는요. 광 센서만 쓰는 게 아니야. 모든 센서들은 다 반도체가 들어가 있어. 압력 센서, 온도 센서. 알겠냐? 반도체 안 쓰는 게 어디 있냐? 자, 이제 오른쪽 볼게요. 이걸 해야 돼? 오늘 이건 안 할게. 뭐 이건 덜 안 해도 되고. 야, 뒤에는 326번부터 1등급 여기 80 몇 번이야? 80 몇 페이지? 1페이지 351번까지는 숙제입니다.
다음 주에 봅시다. 수고했어요.